질의 박세현 증인 앞으로 좀 나와주시고요. 네, 저 질의할게요. 네,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같이 들어주십시오. 예. 일단 PPT 한번 볼까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재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에 심우정 검찰총장, 배상업, 임세진, 신용회 등과 통화를 한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검사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이라든가 출입본부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는 수용시설 대비시킨 것. 이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한 거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그 뒤에 박성재 전 장관이 휴대폰을 교체를 합니다. 12월 6일 날 바로 교체하죠. 그리고 최근에 8월 달에 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는데 진작에 구속됐어야 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게 박성재 전 장관이 아니라 이게 지금 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내란 때 무슨 짓을 했는지 어제 CCTV 중계, 그러니까 재판 중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볼까요? 한덕수 전 페이지요. 넘기지 마세요. 한덕수는 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에게 고개 끄덕하면서 계엄에 동조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다음. 박성재는 지시 뒤에 계엄 선포 3,600명 수용 가능한 삭제 문건이 복구가 돼서 지금 거짓말이 들통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리고 최상목 같은 경우에는 문건 안 받다라고 했는데 계엄 문건 받아서 정독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연말 모임이라던 이왕규가 삼청동 안가해동 연말 모임이라고 했는데 업무 협의로 KTX 실비를 청구했답니다. 다음. 그리고 한덕수 윤에게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정족수 김용현 같은 경우는 정족수가 다 찼는지 손 꼽고 박성재는 정족수가 안 찬 것 같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밖으로 못 나가게 하기도 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 전 정부 자체가 이렇게 다 총체적으로 내란의 공범이었고 이 자리 국회에 나서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이 매우 심각한 범죄이죠. 그리고 파렴치합니다. 잔인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 박세현 전 그 서울고검장 이 사건 수사했었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수사했죠. 자, 그때 수사할 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을 했나요 혹시? 일부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현 했고요. 네, 박성재나 한덕수 이런 사람들은 했나요? 그렇습니다. 최상목도 했나요? 했던 걸로 혐의가 좀 확인됐어요 그때도? 일부 공소장에 포함된 내용들도 있고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당시에 기소되는 분들의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혐의 사실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본인들에 대한 부분도 당연히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함께 수사가 네, 진행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니 그걸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박세현 전 고검장에게 질문하고 싶은 건 구속 취소 부분입니다. 3월 8일 윤석열에 대한 구속이 취소가 됐을 때 그때 즉시 항고하자는 입장이었죠. 그렇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심우정 검찰총장 전 총장과 의견 대립이 있었습니까? 마이크 가까이 대고 말씀하십시오. 대검과 입장 차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했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지금도?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은 달리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견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도 당시에 저희 입장과 차이가 있었고 그 후에 다른 사정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즉시 항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끝까지 유진했었죠. 그 당시에도. 즉시 항고가 일주일이잖아요, 기간이. 그렇습니다. 그 일주일이 끝날 때까지도 즉시 항고 해야 된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까? 의견 차이는 있는 거지만은 결국에는 그 대검과 이견이 조율이 되지 않아서 검찰청법에 따라서 대검의 지위를 수용하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장관님. 예.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여수 순천 사건에 대해서 국가 항소 포기를 했습니다. 이거 저는 적절한 조치라고 보는데요. 이런 사건들이 재심 사건에서도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질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혹시 동백림 사건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동백림 사건에 당시에 윤희상 작곡가라는 세계적인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독일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간첩으로 몰려서 한국으로
납치가 돼서 고문, 폭행, 강제 구금 등을 당하면서 허위 자백을 했고 당시에 징역 10년 최종 형을 선고받고 추방됐습니다. 추방된 이유는 사실상 말이 추방이지 외국에서 프랑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 이 문제를 아주 강력하게 제기해서 외교적인 문제가 돼서 어쩔 수 없이 형 집행은 못하고 내보냈습니다. 그랬던 사건인데 이게 국정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 내용이 나왔어요. 마취제를 이용하고 환자를 가장시킨 후 강제 후송한다. 알코올 또는 마취제를 쓴다. 국경선 인근에서 알코올 또는 마취제를 이용해서 환자를 가장시켜 입국시킨다. 이런 내용들이 당시에 계획 문건에 드러났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그래서 국정원은 여러 가지 조사를 상당히 강도 높은 조사를 했고 당시 수사 과정에서 구타, 물고문, 정기고문 등도 행사됐던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하면서 그 위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국정원이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이 사건은 그 고문과 폭행, 강제구금, 납치 등으로 인한 사건, 조작 사건이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과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죠. 시간을 보면은 타임라인을 보면 2020년 5월 19일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심 청구서가 접수됐는데 그리고 2023년 5월 10일 한참 뒤죠. 3년 뒤에 재심 결정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검사가 바로 즉시 항고 제출했고 그로부터 1년 동안 또 하송 세월을 보냅니다. 대법원에서 즉시 항고 기각됐고 그 뒤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첫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재심 청구한 뒤로부터 4년 5개월이 지나서야 첫 재판을 시작합니다. 이러는 사이에 이 윤희상 작곡가의 배우자는 지금 치매에 걸리셨고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알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간절하게 원했던 분인데 과거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도 재심 청구되는 사이에 그분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국가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이후에 바로잡아가는 과정 역시 피해자에게 온전하게 나타났고 국가는 여전히 지속적인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 항소 포기했던 그런 결정처럼 이 재판에 있어서도 피해자의 권리 문제, 국가가 이미 잘못 인정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송 지휘나 아니면 구체적인 지휘 같은 것들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존경하는 목 의원님 말씀에 저쪽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과거 국가의 불법 구금이라든가 감금, 폭행 또는 고문 등에 의해서 조작된 것으로 결정된 과거사 사건들은 대부분 재심에서 저희 동의하고 있고 재판에서도 결과가 나오는 거 다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건에서는 공문의 증거가 뭐가 있냐라고 하면서 전혀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